안녕하세요. 벅차는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옆에서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소리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좀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 꽤 핫했던 영상을 리뷰해 볼 겁니다. 핫할 때 리뷰하는 것도 유튜버의 도리겠지만 뭔가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재평가하는 맛도 있죠. 제목 요거 아이디어는 설특선으로 파묘 영화 하길래 그때 딱 생각났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2018년도에 JTBC에서 했던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입니다. 알쓸신잡에 같이 출연했었거든요. 저 정재승 교수, 유시민 이렇게 출연을 했고 거기에 이제 찬성파 한 명, 반대파 한 명 더 붙여서 토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한 3-4개월 공부하고 나서 저 토론회를 한번 봤었어요. 영상을 보는데 유시민 저 아저씨가 어디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나름 이해를 했는데 그 후에는 어디에서 막혔는지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나름 공부를 잘 해왔다고 느껴져서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영상을 한 2-3번 돌려봤고요. 반대파 측의 주장을 파괴해보려고 혼자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2개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유시민이 토론 중간에 말하는 예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두 번째, 그는 왜 가치 저장의 수단은 빼먹었을까? 입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토론 중 이제 비트코인은 혹은 뭐 코인은 나쁘지만 블록체인은 필요하다 라는 하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시민은 그 주장에 찬성을 하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죠. 저도 한 예를 기술이 아닌 것 들어볼게요. 같은데요. 저는 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이 퍼블릭 진화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가수들 음원 사이트들이 가수들 음원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네 안 하네 시끄럽고요. 네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횟수가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하고 출판사들이 책을 몇 부 찍었냐 네네. 인쇄를 제대로 줬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말썽이 수천 년 동안 있었어요. 네네. 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야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독자들이 한 권씩 사갈 때마다 네. 자동으로 이게 다 들어가서 중앙 통제 누구 중앙 서버 없이도 이걸 다 내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네. 예.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회사가 나올 겁니다. 왜 암호화폐밖에 못 해요, 근데? 아니 영상을 보시니 어떤가요? 유시민 작가가 저 예시를 미리 준비해 온 건지 아니면 토론 중에 즉흥적으로 떠올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작가는 출판사로부터 판매 부수에 따른 인세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출판사가 말하는 판매 부수를 일방적으로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나쁜 출판사가 있다면 인세를 덜 주려고 판매 부수를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인 출판사를 신뢰할 필요 없이 실제 판매가 일어났을 때 이걸 공개적이고 자동적으로 기록할 장부가 있다면 작가들은 공정하게 인세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의 주장을 풀어놓은 말 같아요. 처음 들으면 좋은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그렇게 구현이 되려면 모든 국민들의 집에 노드 혹은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있음으로써 출판사가 판매 부수를 조작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출판업계와 하나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굳이 그 노드를 돌려줄 유인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비트코인 플로드를 돌리려면 약 2TB 정도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처음에 모든 장부 다 다운로드 받는데도 한 3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좋아해서 영상 만들고 시간 쓰고 맨날 여기에 흠뻑 빠져 사는 저 같은 사람도 뭐 부끄러운 거지만 24년 말에야 플로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칭 예를 들어 범출판업계 신뢰 기반 탈중앙 혁신 공정 블록체인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출판업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뭐 작가, 서점, 출판사, 인쇄소 아니면 뭐 그들의 가족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통 작가의 수가 출판사의 수보다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가능할 거냐면 작가들이 이제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본인들의 판매 부수를 그냥 조작하여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소수인 출판사는 손 놓고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작가들이 머릿수를 밀어붙여서 그 대단한 51% 공격을 하는 거예요. 토론회에서는 뭐 채굴도 부정했으니까 출판사는 속수무책으로 당연히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시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투명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출판뿐이 아니거든요.
토론에서 잠깐 언급됐던 뭐 노래방에서의 노래 재생 횟수, 음원 판매량도 당연히 뭐 정보가 공개되면 좋을 거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몇 개 팔렸는지, 수리남에서 홍어가 실제로 몇 마리 수입이 잘 되었고 팔린 건 어떻게 얼마나 팔렸는지 너도 나도 공개를 요구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업별로 모든 블록체인이 있을 겁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범출판업계 신뢰 기반 탈중앙혁신 공정 블록체인도 있고, 대한민국 통합무역 기록 블록체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 내겠죠. 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적극행정 정부 지출 기록 플랫폼 블록체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나 뭐 다른 OTT에서 OTT 플랫폼 컨텐츠 재생 횟수 기록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생산, 수확, 폐기, 국내 판매, 해외 수출 종합 기록 블록체인 다 생깁니다. 종류가 개 많아요. 그럼 전 국민이 이 세상의 모든 업계의 모든 장부를 담아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해줄 건데? 그걸 한 번에 다운로드하게 조치하면 된다, 이 말도 안 통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거 그럼 각각의 블록체인 말고 하나로 다 모으면 된다, 이 말도 안 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권이 엮인 모든 거래를 어떻게 한 곳에 다 모읍니까? 일단 대한민국 국가 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해도 당연히 그건 이제 탈중앙화가 아니고, 그리고 글로벌한 거래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미국이 하든지 유엔이 하든지 뭐 말이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는 특정한 분야,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만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들만 돌리는 블록체인 노드는 위에서 언급했던 이해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살짝 바꿔봅시다. 우리 모두가 이해관계자인 영역이 있어요. 하나, 딱 하나. 그게 뭘까요? 바로 돈이죠. 뭐긴 뭐야. 맞잖아요. 위에서 말한 것들 포함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결국 돈으로 교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의 이해관계는 돈에 엮여 있어요. 뭐 산업은 각자 종사하는 거고. 그러니 돈에 대한 공개장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유시민의 말 맞다나.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그가 비트코인을 부정하며 예시를 제시하지만 파고 파다 보면 결국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거래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 가치 저장의 수단은 그가 빼먹고 얘기를 할까요? 영상부터 바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보충하면, 우리가 보통 언어 습관에서, 이 언어는 약속인데 사회적인, 화폐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수예요.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가치 척도 기능을 수행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 이 두 개가 필수고요. 덧붙여서 이제 자산의 축장 수단, 그걸 부가적으로, 그건 다른 것들도 많이 하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 앞에 두 개가 핵심인데, 이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요. 두 번째는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자체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고 오셨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볼 때 되게 이질감을 느꼈거든요. 아무리 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부 수업을 들으면 케인지언을 베이스로 해서 가르친다고 해도 돈의 기능을 항상 세 가지로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제가 읽었던 모든 참고서, 교과서 등등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 회계의 단위. 그리고 순서도 항상 뭐 교환의 매개수단과 가치의 저장수단 1, 2등이고 회계의 단위는 3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의도적으로 가치의 저장수단을 배제했습니다. 오히려 회계의 수단을 뒷받침하는 속성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요. 일단 실제 돈의 역할에 가치의 저장수단이 포함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인터넷 검색하고 챗 GPT 물어보셔도 어디서든 그렇게 답을 하긴 할 건데, 제가 이 function of money, 돈의 기능 뭐 이런 걸 검색을 했고, 조금 내리면 여기 세인트 루이스의 연방준비은행이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뚜루루루루루 내리면 first, second, third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 가치의 저장수단, 2. 회계의 단위, 3. 교환의 매개수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왜 유시민은 가치의 뭐 축장수단은 다른 것들도 많이 한다면서 가치의 저장수단은 배제한 것일까요?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이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숨기고 싶은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현재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가격을 보고 변동성만을 얘기한 사람들에게는 이마저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리고 아직 다른 두 영역에서는 뭐 대중성을 얻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법정화폐는 현재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 회계의 단위로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랑 정반대죠. 국가에서 법으로 그냥 원화를 쓴다고 정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는 형편없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의 약점으로 보이는 점과 법정화폐가 강점인 부분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진짜 돈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작동하는 돈이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잘 작동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환의 매개 수단도 되고, 더 나아가 회계의 단위도 됩니다. 국가가 시켜서가 아니고, 법이 시켜서가 아니고, 자연에 더 가까운 인간의 이기심이 그걸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선택되는 과정이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더 자세히 들려드리긴 할게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유시민이 저 토론을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듣는 사람을 현혹할 포인트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 댓글 가보시면 이게 뭐 문과가 필요한 이유다, 뭐 문과인 유시민 대단하다 이러는데, 저도 문과거든요. 그래서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사라고 하시거든요. 비트코인 현실적으로 사기만 해야 된다. 그러니 비트코인 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굉장히 열받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어쨌든 한번 기회 되시면 봐보시고요. 왜냐하면은 뭐 1차 자료를 그대로 보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지식을 쌓고 지혜를 늘리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2025년도 벌써 10%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제가 다음 영상 이미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 바빠가지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좋게 보셨다면 따봉이랑 구독, 댓글도 하시면 이게 진짜 뿌듯해서 더 빨리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